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남자 정환기입니다. 편안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좋은 수필과 감동 이야기 등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낭독은 문복은 작가의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할머니와 어느 청년의 감동 이야기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어느 28세 청년의 사연입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고 낭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문복은. 어느 28세 청년의 사연입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사막에 떨어진 씨앗, 버려진 빈집에 홀로 남은 곰 인형, 그리고 지워진 내 이름.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으나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고아원을 출소한 후 나는 알았습니다.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는 꼬마 마네킹같이, 변이 끊어져 소리 나지 않는 첼로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1년치 용돈을 하루에 다 쓰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또래 속에서 심하게 절고 있는 내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아원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 한 말이 나는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더 불행한 일이란 부모가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더 부끄러운 것이란 가진 것이 많아도 베풀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혀있는 나는 뜨개질하다만 장갑 모습같이, 잉크 없는 만년필 모습같이 내 인생을 희아리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집 사람의 건강을 돌보고 싶은 의사. 의사가 되려면 많이 배워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나는 부모 지원을 받은 또래들이 저만치가 있는 실력을 따라잡으려면 나는 숨가쁘게 내달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는 나의 꿈은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내 몸뚱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치킨 배달부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에서 땜질 대리운전기사까지 닥치는 대로 나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땜질 대리운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어디다 내놓아도 기죽지 않을 만큼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차고지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첫 택시콜을 받았습니다. 요청한 아파트 앞으로 갔으나 나와 있어야 할 손님은 없었습니다. 나는 경적을 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손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는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또 걸었으나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한 나는 차를 돌려 나가려고 하는데 백미러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힘겹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할머니. 얼른 차에서 내려 할머니 곁으로 갔을 때 할머니는 그야말로
금방 부서질 것만 같은 낙엽 모습이었습니다. 기력이란 단 1%도 없어 보였고 겉모습에는 모진 세월이 핥히고 한 흔적이 역력히 새겨져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번쩍 들어 차에 태워드리고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는 출발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내가 묻는 말에 할머니는 쪽지를 건네주셨는데 도착지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까지 다시는 못 올 사람처럼 자신의 아파트를 바라보는 할머니에게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곳엔 누가 계신가요? 그곳은 호스피스 병원인데요.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오늘 내가 입원하러 가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이 어떤 것인 줄 잘 알기에 나는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구급차를 부르시지요. 할머니는 차창 밖을 그리듯 내다보시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급차는 빨리 가잖아요. 천천히 가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말기암 환자예요. 2달 남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요. 그래서 택시로 천천히 가고 싶었지요. 이 말을 들은 나는 미터기를 꺼버렸습니다. 나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가보고 싶은 것은요? 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기된 표정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한 군데 있긴 해요. 현충원이요. 나는 차머리를 급하게 돌려 현충원으로 달렸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했을 때 이슬비가 맞기 좋을 만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슬비를 맞으며 멈춘 곳은 어느 장교 묘소 앞.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묘소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이에요. 할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남편은 갓 소위단 장교였지요. 그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싸우다 그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없나요? 눈물을 삼키며 병원으로 다시 향하는 길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전쟁이 터지자 결혼식만 간신히 올리고 남편은 곧바로 귀대했지요.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것은 재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남편이 금방이라도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다는 할머니의 시린 말.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 없으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긴 세월을 어떻게 사셨을까? 기다림 속에 긴긴 밤을 새웠을 할머니, 추운 세월을 홀로 견뎠을 할머니, 우산 같은 남편이 없어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고 살았을 할머니, 겨울 나목처럼 줄 끊어진 연처럼 그리고 기름 떨어진 등잔처럼 나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어떤 안타까움을 달래다 가야 했습니다.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길이 할머니에겐 살아생전에 마지막 위출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평생을 지붕 없이 사셨을 할머니에게, 평생을 문을 달지 않고 사셨을 할머니에게, 평생을 자식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사셨을 할머니에게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하루는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때론 남편 뒤여, 때론 자식 뒤여 밀려놓은 숙제하듯 나는 카페에서 음식을 사드렸고 호수공원에 내려 데이트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 보내는 동안 할머니는 매 순간마다 소녀같이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바초 대접받으며 살아도 아쉬운 것이 삶인데, 사랑을 넘치게 받아도 헝한 것이 인생길인데, 매 순간 언덕을 넘고 넘었을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시간에 쫓겨 지금 차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펴보지 못한 꽃봉우리가 내리고 계십니다. 나올 수 있다는 기약 없는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십니다. 차에서 내린 후에도 본드처럼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손, 파르르 떨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나는 눈물로 만들어진 할머니의 어설픈 미소 속에서 인생의 끄트머리를 보았고, 그리고 원앙소리 같은 할머니의 눈물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울 엄마, 나를 과원에 내려놓고 저만치 가셨을 때 울 엄마 모습도 저로 하셨을까? 할머니보다 내가 더 행복했던 오늘 하루,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신 할머니. 어쩌면 할머니가 평생 듣고 싶어 했을 그 소리, 나도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그 소리. 나는 할머니를 왈칵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